코스닥이 2%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5일 이동평균선 살짝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략 세우겠습니다.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. 네,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게요. 네, 오늘 제가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요. 실적 성장주를 찾는 주식시장.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.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. 추석 지나고 나면은 또 정신없이 바로 또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이미 시장은 실적 관련된 종목을 찾고 있다.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요. 어떤 부분을 보시고 또 이런 한 주를 주셨는지 체크 포인트도 함께 알려주세요. 네, 지난주 금요일 날 제시해드린 전략은 이제 5G에 대한 이제 동조화 전략을 말씀을 해드렸었죠.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는 5G가 가장 먼저 일어서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구간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은 뭔가 믿을 구석이 좀 필요한 거예요. 우리가 연초가 되면 어떤 한 해에 새로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을 만한 이런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연초를 출발을 하는데 연말은 이제 한 해를 마무리를 짓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에 기대했었던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좀 성과가 있느냐.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 있는 것보다 더 이상 이제 나빠지지 않는 주식군들을 우선적으로 고르고, 그리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주식군들 가운데서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주식군들은 뭐가 있느냐, 이런 식으로 압축하면서 기관 투자가들은 종목을 선별하거든요. 이게 개인 투자가 분들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주식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. 기관들이나 선수들이 어떤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거에 가까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그래야 저는 수익이 난다.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 성장주를 좀 찾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동안 코스피 지수가 2450대, 60대 있었을 때는 너무 거품이 심했던 거예요.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이유들도 많았고, 뭐 대표적으로 애플이나 이 테슬라 같은 주식 분할 때문에 올라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많았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순 테마로 슈팅 걸린 기업들 정말 많거든요. 이런 기업들이 한 200포인트 선 정도가 이번에 빠진 겁니다. 200포인트 선 정도가 지난주에 이제 빠지면서 거품이 어느 정도 일단 일단락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제 거품이 제거되었으니 여기서 바닥이라고 논할 수는 없지만, 그러면은 이번 구간에서 지수가 좀 돌아서는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주식군들은 알 수가 있거든요. 앞으로 좋아질 것밖에 없구나. 그러면 그런 애들에 대한 어떤 선제 공격이 진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5G라고 여러분들에게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, 그리고 이번 5G는 이제 KMW나 이너와이어, HFR 이 주식들 위주로 좀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적 성장주를 좀 찾는 주식 시장에는 이 실적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좋은 게 아니고요. 첫 번째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거.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되겠죠. 삼성전자가 2분기 때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. 앞으로 상황이. 왜냐하면은 코로나 사태가 어쨌거나 지금은 뭐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 않습니까? 완전히 팬데믹 절정을 이룬 구간은 아니잖아요. 그것보다는 좀 나아지는 구간인 거고, 그 다음에 폴더블 폰이라는 일단 재료도 일단 시장에서는 있는 구간이고, 그 다음에 미중 문제에 대한 그동안 좀 노이즈에서 일단 이 이슈가 다시 재발되는 이런 사태가 난다 하더라도 그동안 주가에 충분히 면역력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든 거죠. 하이닉스도 더 이상 나빠지기 힘든 거죠. 그러면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주식군들 가운데서 그러면 그 중에서 시장의 어떤 이 코로나의 어떤 이 시간 지연이나 앞당김에 상관없이 또는 미국 대선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군이 어디 있겠느냐, 이런 식으로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좋은 실적이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실적,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주식군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주식군들, 이런 식으로 실적 성장주에 대한 좀 키워드를 좀 잡아가면 좀 좋지 않을까,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은
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 차례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또 이렇게 골라주신 종목 혹은 또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지만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은 몇 개의 또 섹터들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종목으로 구체적으로 팁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전략을 좀 더 알려주시면 좋겠네요. 네, 5G는 저는 KMW 지난번에 이제 7만 1,000원의 이야기를 해드렸었지 않습니까? 7만 1,000원에 이제 8월 달 말쯤에 6만 8,000원대 요 자리 왔었을 때 제가 7만 1,000원 회복되면 이제 5G 사셔야 된다라고 해서 하나의 랠리가 나왔고,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거의 다 온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. 지금은 7만 7,000원대에서 이제 8,000원 요 안착되는 요 흐름이 나온지를 잘 보세요. 그러면 KMW 요 흐름 하나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. KMW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지금 KMW의 주 고객이 삼성전자 쪽보다는 LXD나 이제 노키아 쪽이란 말이죠. 그리고 이 미국 쪽에서는 이 버라이즌만 있는 게 아니라 AT&T도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이제 DC 네트워크도 있는 거고,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T-모바일 스프린트 업체들도 많은 거고, 그러니까 앞으로 수주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다 고객에 그런 기업들이 다 납품할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이 별로 없다 이거죠, 우리나라에서. 근데 KMW가 다 납품을 하니까 KMW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5G 전체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다시 확산된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5G 공략하시는 분들은 KMW가 만약에 이번 주 7만 7천 원, 7만 8천 원, 뭐 오늘이라도 뭐 안착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가격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. 그래서 7만 7천 원, 8천 원 안착되게 되면 이제 이노아이리스라든지 HFR 이런 주식들도 이제 시세 같은 거 다 터진다라고 보고 5G에 대한 좀 공략 포인트를 더 가져가야 된다. 이쪽에 대한 좀 비중 확대를 하셔야 된다.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종목들은 지난번에는 KMW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이노아이하고 이제 HFR, 그러니까 고주파 쪽 관련되어서 매출 발생될 수 있는 스몰셀이라든지 프론토와 관련된 매출처가 잡혀져 있는 업체, 이 업체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5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,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5G는 이렇게 좀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바이오 제약은 그동안 좀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그죠? 이제 셀트리온 이런 주식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대표 주자죠.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주이면서 30조에서 이제 50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대형주인과 동시에 어떤 좀 버팀목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IT 반도체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역할을 해주는 섹터가 이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셀트리온 정도 될 텐데, 셀트리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었던 이유는 합병 이슈 때문에 이번에 좀 오늘 갭으로 올라간 거잖아요. 그게 근본적인 상승은 아니죠. 셀트리온이 이 시세가 나오려면 합병 이슈로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고, 그건 이제 이슈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? 내용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시세가 터진 거는 그동안 이제 CMO 업체로서의 어떤 가능성만 보여줬지, 이게 실제로 숫자로 연결된 건 별로 없었거든요. 그죠? 그러니까 이번에, 셀트리온이나 삼바 같은 경우는 그냥 방어 정도만 좀 잘해줄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급락이나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한 반등 정도 나올 수 있겠구나.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바이오제약의 핵심을 잘 봐야 됩니다. 우리가 바이오제약 투자를 했었을 때, 바이오제약이라는 거는 트렌드 유행을 따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가 제일 핫하냐를 보거든요. 뭐가 제일 핫하냐.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 더 나은 치료 방법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술, 뭐 학회를 가져서 서로 이렇게 그 전문가분들께서, 의사분들께서 이제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. 그게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을 한단 말이죠. 그러면 우리가 이번 바이오제약의 키워드는 정점에 있는 거는 전 RNA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. RNA와 관련돼서 참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. 근데 ST팜이 지난번에 원료 공급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제 6만 원대에서 이제 8만 1,000원 나왔다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, 이 주식이 위쪽에 나오니까 이제 살아나는 애들이 올렉스가 살아나잖아요. RNA 간섭 치료 쪽 관련돼서. 그래서 지금 뭐 RNA와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, 이거 지금 여의도에서 제일 핫해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한미약품을 예를 들면, 한미약품이 기존에 바이오제약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시세를 터뜨렸던 시점이 2015년도인데, 이때 시세는 주가가 뭐 전고점 돌파가 되거나 거래량이 실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동안 치료받았던 화학 항암제에서 표적 항암제라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
이런 치료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, 그러니까 랩스 커버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베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술 수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, 즉 치료 방법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. 패러다임의 변화. 그 변화가 생기면서 이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바이오잭의 지금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기존에 없던 치료 방법에서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이번에 코로나 이 변종과 같이 해서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RNA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진짜 관심 가지셔야 돼요. 제가 그 올 4월 달에 그 알테오젠 이야기해서 아무런 관심 안 가졌었거든요. 제넥시나가 레오캠 바이오. 그 랠리 다 터진 다음에 나중에 다 관심 가졌지 않습니까?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거 동학개미 운동 하지 마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거 매집하셔야 된다. 이거 얘기할 때 그때 저 비우셨던 분들 나중에 시세 다 터지니까 저한테 다 돌아왔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나중에 다 터진다는 갖지 말고 뭐든지 주식시장에는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있습니다. 그 중심에서 놀아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이번에 RNA 쪽으로 여러분 꼭 포커스를 두시고 꼭 공부를 해두세요. 이쪽이 아마 메인이 될 겁니다. 그리고 뭐 5G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